자, 반갑습니다. 네, 오늘 어떤 영상 준비했냐면 중학교 2학년 1단원 수화 시계 계산 보기 전에 이전 시즌 몰아보기 뭐 이런 영상 만들어 봤고요. 이미 뭐 3학년 영상 잠깐 보고 온 친구들도 있겠지만 이제 올해부터 선생님이 약간 단원마다 이렇게 이제 단원 들어가기 전에 그 전에 배웠던 내용 중에 중요한 게 뭐가 있나 좀 돌아보는 시간 가볍게 가져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선생님 매번 말하지만 수학이라는 거는 뭐 해리포터 아니면 어벤져스 이런 시리즈물이라고 했죠. 1학년 때 배웠던 게 2학년 때 또 나오고 2학년 때 배운 게 3학년 때 또 나오고 이렇게 계속 축축 이어지기 때문에 앞에 거를 까먹으면 뒤에 거를 할 수가 없다.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. 해리포터 선생님이 최근에 좀 보려고 했었거든요. 옛날에 선생님 여러 번 보다 어릴 때 한 3편 아즈카반의 죄수 뭐 여기까지 봤다가 이제 오랜만에 4편부터 한번 보려고 보니까 진짜 뭔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. 얘는 누구고 해리포터 안경 쓰는 해리포터인 건 알겠는데 뭐 왜 뭐 싸우는 거고 뭐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. 뭐 아무튼 그래서 앞에 배웠던 걸 이렇게 까먹는구나 싶어가지고 이제 앞에 배웠던 내용을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가볍게 이번 단원에 필요한 내용이 뭔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. 근데 이제 이거 찍기 전에 3학년 걸 찍었는데 선생님이 욕심이 좀 많았어요. 그래서 막 시작하기 전에 잔소리도 좀 하고 뭐 내용도 하나하나 되게 자세한 내용까지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영상이 한 30분 나왔거든요.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? 이거 이제 여러분 중학교 2학년이니까 이 그래프 볼 줄 아시죠? 보니까 평균 시청 시간이 뭐 3분 요 정도 됩니다. 무슨 소리냐? 보는 사람 대부분이 이제 잔소리 시작하자마자 어이구 하고 바로 나갔다는 얘기죠. 역시 여러분은 잔소리 듣는 것도 안 좋아하고 잔소리를 스킵하라 그랬는데 영상 자체를 스킵해 버렸습니다. 설명도 길게 하면 안 듣겠죠. 그래서 이제 확실히 결심을 했습니다. 짧게 찍어야겠구나. 자세하게 하나하나 해봤자 소용이 없다. 딱 핵심만 얘기하고 뭐 해리포터 이런 잡소리는 접도록 하겠습니다. 이것도 긴 얘기 하나. 자, 일단은 2학년 1학기 1단원 수화 시계 계산 어떤 단원인지 설명을 해야겠죠. 두 가지 배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. 첫 번째는 뭐냐, 순환소수라는 거 배울 거고요. 두 번째는 지수법칙이라는 거랑 뭐 이런저런 다항식 계산하는 거 이런 거를 배워볼 겁니다. 자, 일단 순환소수라는 건 뭐냐면 여기서 소수는 1학년 때 배웠던 소수와 합성수 요거 아니고요. 진짜로 분수 소수 할 때 소수입니다. 그래서 우리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어떤 걸 연습했냐면 이렇게 분수가 있고요. 분수를 소수로 바꾸는 방법을 연습을 했습니다. 뭐 어떻게 하냐면 분자를 분모로 나눠서 0.5 이런 식으로 분수를 소수로 바꿀 수 있었죠. 뭐 3분의 1도 한번 해보면 3 똑같은 게 또 나오죠. 3 끝없이 3만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우리는 0.5 이렇게 깔끔하게 끝나는 숫자는 이제 다시 분수로 바꿀 수도 있었어요. 어떻게 바꾸냐면 0.5라는 친구는 10분의 5라는 뜻이고요. 이거 약분하면 2분의 1입니다. 뭐 이런 식으로 바로 정리할 수가 있었는데 0.33333 이런 거 어떻게 처리하냐? 초등학교 때는 두 가지 방법으로 처리를 했을 겁니다.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, 그냥 나머지를 두는 방법이 있어요. 뭐 10을 3으로 나눈다고 하면은 13을 나오고 이게 계산이 안 끝나니까 그냥 10을 3으로 나누면 3이 되고요. 뭐 나머지가 1이 남습니다. 이런 식으로 그냥 남는 부분을 냅두는 방법이 있었고, 두 번째는 반올림하는 방법이 있었죠. 뭐 10 나누기 3 하면은 3.333 이렇게 쭉 가니까 뭐 소수 둘째 자리까지 반올림해라 해서 33까지만 쓴다든가 뭐 이런 방법도 썼을 겁니다.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적당히 이렇게 나머지가 쭉 이어지는 게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중간 정도로 처리를 했었지만, 우리 이제 중학교 2학년 때는 이렇게 끝나지 않는 수 또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0.3333333 이렇게 안 끝나는 수를 어떻게 다시 분수로 바꿀 수 있을지 이런 거를 연습하는 게 메인 내용이 될 것 같아요. 물론 이 나머지 내용도 가끔 씁니다. 그리고 두 번째 단원에서는 지수법칙이라는 거 배워볼 건데요. 여기는 지수라는 단어 들었을 때 지수가 이거였구나 생각이 나면 좋습니다. 지수라는 거 뭐냐면 거듭 제곱이라는 게 있어요. 거듭 제곱이라는 건 뭐냐,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이렇게 똑같은 수를 여러 번 곱하면 요거를 그냥 쭉 쓰기가 너무 보는 사람도 힘들고 듣는 사람도 힘들기 때문에 이걸 간단하게 2를 5번 곱했어요. 2의 5제곱이에요.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, 이때 몇 번 곱했어요를 나타내는 요 조그마한 숫자를 지수라고 불렀죠. 그래서 요 지수를 가지고 노는 방법을 좀 더 열심히 배워볼 겁니다. 뭐 예를 들면 2의 5제곱 곱하기 2의 6제곱 이렇게 지수가 둘 다 있는 밑이 똑같은 숫자끼리 곱하는 것도 해볼 거고, 곱하기가 있으면 당연히 나누기도 해볼 거고, 뭐 이렇게 2의 세제곱 이렇게 제곱이 돼 있는 거를 또 거기에 4제곱 이렇게 제곱의 제곱 뭐 이런 것도 해볼 거고,
그러면 2의 세제곱, 3의 4제곱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세제곱. 이렇게 제곱이랑 제곱이랑 곱해진 걸 제곱도 해볼 거고, 약간 천기백기 같죠? 이런 식으로 요 제곱을 가지고 노는 방법을 연습하는 파트가 하나가 있고요. 그 뒤에는 뭐 다항식 계산이라고 해서 그 작년에 했던 거에서 계속 이어가는 겁니다. 작년에는 어떤 걸 했냐면 단항식 곱하기 수 이런 걸 했었어요. 뭐냐면 예를 들어 2x 곱하기 5 이런 식으로 어떤 애는 문자랑 숫자가 곱해진 단항식이고 거기에 그냥 숫자를 곱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계산하냐, 문자는 이제 곱하기로 하기 어려우니까 요 숫자끼리 곱해서 10x 이런 식으로 계산했었고요. 그거 말고 1차식 더하기 1차식 이런 것도 했었습니다. 예를 들면 3x 더하기 5 라는 거에다가 4x 더하기 7 이런 거 더하면 우리 아무거나 숫자끼리 다 더하는 게 아니라 3x 있으면 요 x라는 문자도 똑같고 뭐 제곱 이런 것도 똑같은 4x 얘랑만 계산이 되더라. 그래서 x가 3개, x가 4개 더해서 x가 7개. 그리고 더하기 5 더하기 7은 그냥 숫자끼리 이렇게 계산해 주더라. 이런 걸 배웠었죠. 고급 용어로 동류항이라고 불렀는데 이런 거에서 조금만 업그레이드 될 겁니다. 조금만. 그래서 다항식 곱하기 수. 그러니까 아까는 2x 곱하기 3 이런 거였다면 이제 2x 더하기 1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더하기가 돼 있는 거에 수를 곱하면 어떻게 됐지? 뭐 문자를 곱할 수도 있겠죠. 다항식 곱하기 단항식 이 정도도 할 수 있을 거고. 그 다음은 다항식 더하기 다항식 이런 것도 할 수 있을 겁니다. 근데 이거는 앞에 했던 거랑 완전히 똑같아요. 그러면 2x 더하기 3y 더하기 4x 더하기 5y 이렇게 문자가 여러 개 있을 때는 어떻게 더하냐 라는 건데 요거는 뭐 전혀 별로 새로울 게 없습니다. 자, 아무튼 요런 계산들까지 하면은 2학년 1학기 1단원은 끝나요. 자, 근데 짧게 잘랐더니 설명할 게 좀 개수가 많습니다. 7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자, 7개를 설명하는데 저번처럼 하나당 뭐 5분씩 하고 있으면은 더 길어질 거기 때문에 요 핵심만 딱 남기고 빠르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첫 번째 뭐냐? 분수와 소수. 요거 초등학교 5학년 때 배운 내용이더라고요. 내용을 다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. 물론 여러분들 대부분 잘 할 것 같긴 하지만 우리는 어떤 숫자를 나타내는 방법 2가지를 알고 있어요. 물론 자연수면 그냥 뭐 1, 2, 3, 4, 5, 6, 7, 8 뭐 이렇게 쓰면 되겠지만 정수도 마찬가지고 가끔 좀 애매하게 자연수 중간에 있는 수들이 있습니다. 예를 들면 피자를 안 그릴 수가 없네요. 피자가 있는데 요거를 이렇게 4조각을 내서 요 한 조각만큼 피자 한 조각을 어떻게 표현할까 하는 문제인 거죠. 이게 분수로 나타낼 수도 있고 소수로 나타낼 수도 있더라. 분수로 나타내면 하나의 피자를 개로 나눈 거니까 뭐 4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고요. 요 4분의 1이라는 거는 방금 전에 말한 것처럼 하나의 피자를 4개로 나눈 거다. 1 나누기 4 이거랑 완전히 똑같은 의미입니다. 근데 이렇게 쓰면은 하나의 숫자가 되는 거고 이렇게 쓰면은 하나의 계산이 되는 거죠. 그 차이만 있고 똑같은 표현이에요. 계산을 하다 보면 1 나누기 4 텐데 이러면 답이 자연스럽게 20, 0 이렇게 되니까 소수로 나타낼 수가 있더라. 그래서 이제 숫자를 나타내는 방법이 2개가 있다는 겁니다. 분수로 나타낼 수도 있고 소수로 나타낼 수도 있고. 초등학교 5학년 때는 뭘 했냐면 그럼 이제 우리 분수로 나타내는 걸 소수로 어떻게 바꾸냐, 반대로 소수로 나타내는 걸 분수로 어떻게 바꾸냐 하는 걸 배웠죠. 뭐 분수를 소수로 나타내는 방법부터 하면은 요거는 쉽습니다. 자, 0.25라는 건 뭐냐면 결국 0.0 숫자가 25개가 있는 거고요. 근데 이 0.01이라는 건 뭐냐? 원래 1이라는 애가 이렇게 왼쪽으로 한 칸 가면 10분의 1, 왼쪽으로 2칸 가면 100분의 1 뭐 이런 거니까 100분의 1입니다. 그래서 100분의 1에 25를 곱한 거기 때문에 100분의 25다. 그래서 요 0.25 이렇게 소수로 있으면 소수점이 몇 칸 갔느냐에 따라서 한 칸 가면 10분의 1, 2칸 가면 100분의 1, 25 이런 식으로 소수를 분수로 바꿔줄 수가 있었고요. 그럼 반대로 분수를 소수로는 어떻게 바꾸냐? 요거는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기본은 요 분자를 분모로 나눠주면 되는데 요거 말고 다른 방법도 배웠습니다. 0. 몇 이렇게 딱 끝나는 애들은 결국 분모가 뭐 0.1이면 10분의 1, 0.02면 뭐 100분의 2, 0.003이면 뭐 1000분의 3 이런 식으로 우리 결국 소수를 만들려면 분모가 1000, 만, 10만 이렇게 돼요. 그래서 4분의 1이라는 친구도 우리 소수로 만들어주려면 분모가 10, 100, 1000만 뭐 이런 애가 돼야 되니까 여기다가 15라는 숫자를 곱해주면 분모에만 곱하면 안 되겠죠. 이제 분자랑 분모에 똑같은 수를 곱해줘야 이 분수의 값이 변하지 않으니까. 그래서 4에다 25를 곱하면 1에다 25를 곱하면 2. 그래서 100분의 25고요. 그러면 요거는 0.25라고 쓸 수가 있더라. 뭐 이런 방법으로도 분수를 소수로 바꿀 수가 있었더라. 뭐 이런 거를 초등학교 5학년 때 배웠습니다. 근데 이때 말했던 소수는 당연히 0.8, 0.33
7 이런 식으로 어느 순간 끝나는 소수였는데 세상엔 그렇지 않은 소수도 있다는 거죠. 예를 들면 3분의 1 같은 거. 3분의 1은 2를 3으로 나눠서 0.333 이런 식으로 가는데 그러면 뭐 요 분수를 소수로 만드는 거는 할 수 있겠는데 요 소수를 다시 분수로 바꿀 수는 없겠느냐? 당연히 방법이 있겠죠. 근데 조금 복잡합니다. 그래서 중학교 2학년까지 넘어온 거고 방법은 이제 수업 시간에 배울 거다. 기네요. 자, 더 짧게 하겠습니다. 그 다음 배울 거는 소인수 분해. 요거 뭐 작년에 처음 들어올 때 했었던 거죠. 중학교 1학년 첫 시간. 이제 우리는 세상에 있는 숫자를 자연수를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더라. 소수라는 애랑 합성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. 소수라는 건 뭐냐? 2, 3, 5, 7 이런 애들처럼 어떤 수의 약수, 예를 들면 5 같은 거 보면 약수가 과 5 이렇게 두 개밖에 없죠. 그래서 약수가 1과 자기 자신 뿐인 자연수를 소수라고 부르고요. 합성수는 그거 말고 뭐 4, 6, 8, 9 등등등 약수가 1과 자기 자신 외에 있는 자연수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. 여기서 조금 애매한 게 1이라는 숫자. 요 1은 뭐 소수도 아니고 합성수도 아닌 애매한 친구다. 그래서 여기도 정확히는 뭐 1보다 큰 자연수, 여기도 1보다 큰 자연수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뭐 1은 지금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. 우리 중요한 건 뭐냐? 그래서 어떤 합성수, 예를 들면 뭐 24 같은 걸 갖고 와도 우리는 이 합성수를 분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. 어떻게 분해하냐? 소수들의 곱으로 분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. 그것을 소인수 분해라고 하고요. 24는 어떻게 분해하냐? 곱해서 24가 되는 애를 찾는 거죠. 뭐 2 곱하기 12 뭐 아니면은 뭐 3 곱하기 8, 4 곱하기 6 다 상관없어요. 마지막 결과는 다 똑같이 나옵니다. 시간 있으면은 요거 3개 다 해봤겠지만 시간 없으니까 빨리 할게요. 그러면 이제 2는 소수고 12는 합성수니까 또 쪼갤 수가 있다. 그러면 2, 6, 10 2는 소수고 6은 또 쪼갤 수가 2, 3, 6 이렇게 쪼갤 수 있는 데까지 쪼개고 나면 2가 3개, 3이 하나 곱해지면 24가 나오는구나. 그래서 24는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3이구나. 그리고 그 거듭제곱 기억하고 있으면은 요거 2의 세제곱 곱하기 3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구나. 이런 것들을 배웠죠. 그래서 요 소인수 분해하는 방법을 기본적으로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. 왜냐면 이제 요번 학기에 2분의 7 이렇게 있으면은 요 12를 소인수 분해하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어떤 소인수가 있냐에 따라서 이 소수가 어떤 소수인가가 결정이 돼요. 그래서 요 소인수 분해하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. 다음 우리 중학교 1학년 배웠던 단원 중에 정수와 유리수 뭐 이런 단원 있었죠. 여러분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 마이너스가 들어간 숫자들 하면서 굉장히 머리를 아프게 했던, 근데 뭐 요 단원에서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도 중요하지만 정수랑 유리수라는 게 그래서 뭔데 요거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. 조금 수의 지도를 정리를 하자면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제일 기본적인 숫자 1, 2, 3, 4, 5, 6, 7, 8 이런 숫자들을 자연수라고 부르고요. 근데 세상에는 자연수만 있는 게 아니더라. 0이라는 아라비아 상인들이 뭐 아무것도 없는 수를 나타내는 숫자가 있었고 거기서 조금 더 추가해서 여러분들을 괴롭히려고 자연수에다가 마이너스라는 빼기 기호를 붙여요. 그러면 이제 우리 0보다 작은 숫자 또 표현할 수 있게 됐더라. 그래서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2, 마이너스 3, 마이너스 4 이런 애들을 음의 정수라고 부르고요. 요 세 개 합쳐서 1, 2, 3, 4, 0,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2, 마이너스 3,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딱딱딱딱 떨어지는 애들, 뭐 여러분 좋아하는 표현으로 더럽지 않고 깔끔한 애들, 이런 애들을 정수라고 부릅니다. 근데 이 세상에는 이렇게 깔끔하게 떨어지는 수가 있는 게 아니죠. 좀 여러분 보기에 더러운 숫자들도 있습니다. 예를 들면 뭐 3분의 1, 마이너스 2분의 7, 0.81, 뭐 4.238 뭐 등등등 뭐 이런 식으로 분수나 소수로 표현되는 애들이 있는데 이런 애들은 뭐 정수가 아닌 유리수라고 해서 요거를 합쳐서 유리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. 근데 조금 정확히 얘기하자면 그냥 뭐 그런 분수나 소수까지 유리수인 거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정확히는 유리수라는 건 뭐냐? 유리수라는 거는 자연수 분의 자연수, 물론 뭐 앞에 뭐 더하기여도 되고 빼기여도 됩니다.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애를 유리수라고 불러요. 좀 더 쉽게 말하면 분수로 나타내지는 애들은 유리수다. 그래서 3분의 1 이런 거 분수니까 유리수인 거고, 마이너스 2분의 7 얘도 분수니까 유리수인 거고, 0.81 선생님 얘는 소수인데요? 하지만 우리 앞에 배웠던 것처럼 100분의 81 이렇게 분수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유리수인 거고, 4.238 요것도 1000분의 4238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. 분수가 되니까 유리수인 거고, 요 정수 친구들도 뭐 3 같은 거 얘는 분수가 아니고 자연수인데요 할 수 있지만 1분의 3 이렇게 분수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유리수에 들어간다 라는 얘기죠. 0도 뭐 1분의 0, 도 마이너스 1분의 1 이렇게 분수로 나타낼 수 있으면 유리수다 라는 겁니다. 요거를 기억해야 돼요. 왜냐? 그러면 분수로 못 나타내는 수는 어떡하지? 뭐 이런 질문이 나오기 때문에. 자, 그 다음은 거듭제곱입니다.
거듭 제곱 앞에서 설명했으니까 더 짧게 설명할게요. 쉽게 말해서 똑같은 숫자를 여러 번 곱한다. 5를 4번 곱한다 라고 하면 5 곱하기 5 곱하기 5 곱하기 5 이렇게 쓸 게 아니라 좀 간단하게 5를 4번 곱한다. 5의 4제곱이다.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보기 쉽다고 했었죠.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걸 거듭 제곱이라고 하고요.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제 안 헷갈릴 것 같긴 한데 아직도 가끔 있습니다. 자, 3의 제곱, 3의 2제곱 뭐 구해보세요 라고 하면은 이거 6이요 뭐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친구들이 있어요. 왜? 3이 6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. 하지만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. 3의 제곱이라는 거는 3이라는 숫자를 2번 곱한 거기 때문에 3, 3은 9다.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줘야 된다는 거. 이 정도만 기억하면 될 것 같고요. 분배 법칙. 분배 법칙은 조금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만 자세히 좀 천천히 설명할게요. 자, 분배 법칙이라는 거 어떤 거냐? 뭐 나누어 준다 이런 뜻이죠.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탕이 3개 들어있는 사탕 바구니가 있습니다. 사탕 주머니. 좀 못 그랬지만 3개짜리 사탕 주머니가 이렇게 2개가 있고요. 좀 옆에다가도 3개짜리 사탕 주머니가 3개가 있습니다. 그러면은 우리 이렇게 사탕 주머니 2개가 있고요. 사탕 주머니 3개가 있는 거죠. 이 상황에서 우리는 사탕이 몇 개냐가 궁금한 겁니다. 사탕이 총 몇 개인가요? 계산하는 방법이 2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. 첫 번째는 여기는 A, 여기 B라고 할게요. 그러면 A에는 사탕 주머니가 2개 있고 B에는 사탕 주머니가 3개 있으니까 사탕 주머니가 2랑 3 더해서 총 5개가 있구나. 근데 사탕 주머니 하나에 사탕이 3개씩 들어있으니까 사탕의 개수는 여기다가 3을 곱해서 계산하면 되겠구나. 그래서 2 더하기 3 하면 5고 5, 3, 15구나. 뭐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. 어떤 사람은 아니다. 나는 A에 있는 거 B에 있는 거를 따로 세겠다.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. 그러면 요 A 쪽에 있는 사탕은 사탕 봉지가 2개 있고 하나당 3개씩 들어있으니까 3 곱하기 2에서 6개가 있는 거고, B도 마찬가지로 사탕 봉지가 3개 있고 근데 사탕이 3개씩 들어있으니까 3 곱하기 3 9개가 들어있다. 그럼 요쪽에 6개 요쪽에 9개니까 2개를 더해서 총 15개가 되는구나. 뭐 이런 방식으로 계산할 수도 있겠죠. 그래서 이걸 정리해 보면은 어떤 걸 먼저 더하고 2 더하기 3 이렇게 더하고 나서 요 3이라는 숫자를 곱했을 때랑 요 어떤 걸 곱하기 더하기 곱하기 이렇게 했을 때랑 결과가 똑같더라. 이런 얘기입니다. 근데 요거를 좀 이해하기 쉽게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? 요 2 더하기 3 괄호로 묶여 있죠. 더하기를 먼저 하려고. 이렇게 둘이 먼저 친해진 숫자들이 있습니다. 근데 여기 이제 3이라는 친구가 새로 친해지려고 다가가는 거예요. 3 곱하기라는 애가. 안녕, 난 3 곱하기야. 나랑 놀아줘.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요 3 곱하기가 이렇게 2한테만 가면, 그래서 3 곱하기 2 하고 뭐 더하기 3은 그냥 쓰면 요 3이 기분이 나쁠 거란 말이죠. 요 새로운 친구가 둘 다 친하게 지내야 되는데 뭐 얘랑만 친하게 지내려고 하니까 쟤 좀 별로다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요 원래 친한 괄호 2 더하기 3이라는 애에 요 3 곱하기가 이렇게 붙으면, 친해지려고 오면 요 3 곱하기 2 이렇게 얘한테도 가고 3 곱하기 3 이렇게 얘한테도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3 곱하기 2는 6, 3 곱하기 3은 9 뭐 이렇게 가야 되고요. 원래 요 두 사람의 관계를 깨트리면 안 되니까 요 더하기는 그대로 더하기로 가운데 써준다.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는 법칙을 배웠고요. 요게 요 3 곱하기가 이렇게 나누어진다 뭐 이런 느낌으로 보여서 분배 법칙이라고 부릅니다. 물론 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돌아오는 것도 분배 법칙이에요. 자, 그래서 이제 우리 요걸로 어떤 걸 계산할 수가 있냐? 뭐 똑같습니다. 여기랑 똑같은데 x만 붙는 거예요. 3x 곱하기 뭐 2x 더하기 4 뭐 이런 게 있다고 하면은 이때도 요 3x는 2x랑 곱해질 거고 3x랑 4랑도 곱해져서 그러면 3x 곱하기 2x 이렇게 한 거는 3x 곱하기 4에서 얘네끼리 더하기가 될 거다. 이런 식으로 식을 정리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. 그래서 뭐 좀 더 정리하면 뭐 이런 식으로 될 거고. 자, 그래서 어떤 다항식의 단항식을 곱할 때 이제 우리는 요 분배 법칙이라는 걸 써야 되고, 그래서 요 분배 법칙이라는 걸 꼭 알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. 마지막으로 1차식 계산하는 건데요. 이것도 사실 앞에서 내용 설명하면서 대충 얘기를 해가지고 앞에서 뭔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한 친구들만 조금 천천히 할 테니까 보면 될 것 같고요. 이거 알지 싶으면은 여기서 영상 끄고 빠셔도 됩니다. 선생님 안 서운해할 거예요. 그래서 이제 1학년 때 배웠던 1차식 계산하는 방법, 이것도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. 왜냐면 여기서 그대로 2학년 내용으로 이어지기 때문에.
자, 우리 1차식에 숫자를 곱하는 거, 1차식 더하기 1차식 이렇게 두 개를 크게 했는데요. 일단 첫 번째 거 먼저 보면은 1차식 곱하기 수. 여기서 1차식이라는 게 뭔 소리야 하는 친구들 좀 있을 것 같아서 그것도 좀 설명을 하자면, 일단은 우리 항이라는 개념을 얘기를 해야 됩니다. 항이라는 건 뭐냐? x, y 이런 식으로 문자랑 숫자가 곱해져 있을 때, 근데 곱하기는 귀찮아서 생략하죠.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애들을 우리는 항이라고 하고요. 요 항들이 3x 더하기 2y 더하기 7, 그냥 숫자만 있어도 항이죠. 상수항이라고 합니다. 이렇게 더하기로 연결되어 있는 애들을 항이 여러 개 있는 식, 다항식 이렇게 부르는데, 근데 이 다항식들 중에서 3x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5 이런 식으로 제곱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. 요거를 그 숫자 계산할 때는 지수라고 부르지만, 또 문자가 있을 때는 차수 이렇게도 불러요. 그래서 요 차수가 이제 어떤 애는 제곱이고 어떤 애는 아니고 이럴 때는 요 차수가 제일 큰 애를 기준으로 이름을 붙여줍니다. 예를 들면 요 3x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5, 얘는 요 제곱이라는 숫자가 요 조그마한 숫자 중에 제일 크니까 얘는 2차식이 되는 거고요. 근데 이런 제곱이 없어. 2x 더하기 3이야. 여기 제곱이 없죠. 얘는 사실 1이 숨어 있는 거죠. x가 한 개 있는 거니까, 한 번 곱해진 거니까. 이런 식으로 제곱이 없고 그냥 문자가 하나만 있을 때, 이럴 때는 제일 큰 차수가 1이니까 이런 애들을 1차식이라고 불렀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1차식 3x 이런 식으로 요 1차식에다가 숫자를 곱하면 어떻게 될까? 이런 거를 배웠습니다. 어떻게 하냐면 요 3x라는 거는 x가 3개 있다는 거잖아요. x. 이렇게 x가 3개짜리 있으면 3x인데 요게 4세트 있는 거니까 3개씩 총 4세트. 결국에는 x가 12개 있겠죠. 결국에 요 앞에 있는 숫자랑 요 뒤에 있는 요 숫자랑 요 숫자끼리만 곱해주면 된다. 문자의 개수와 요 수를 그냥 곱해주고 요 x라는 문자는 그대로 써주면 된다. 요런 식으로 계산을 했었고요. 그 다음에 1차식 더하기 1차식 3x 더하기 5 2x 더하기 8 요런 식으로 요 두 개의 1차식이 있고요. 요 두 개를 더하면 어떻게 될까?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, 요 문자라는 친구는 아무나 막 더해지지 않습니다. 종류가 똑같은 애들끼리만 더할 수가 있어요. 여기서 종류가 똑같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? 예를 들면 3a랑 2b가 있는데 요 두 개를 더해라 이런 식으로 나오면, 여러분들은 초등학교 수학 5 더하기 7은 몇인가요? 12요 이런 식으로 무조건 하나로 합치는 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3이랑 2랑 합해서 5고 a랑 b도 합해서 이런 식으로 쓰는 경향이 있거든요. 근데 이런 식으로 계산이 안 된다, 절대 안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. 이 더하기를 할 때는 빼기도 마찬가지고요. 요 문자가 똑같은 애들끼리만 더할 수 있습니다. A라는 애랑 B라는 애는 완전 종류가 다른 애기 때문에 요거는 더할 수가 없다. 그래서 3A 더하기 2B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아예 더하기가 안 되고 여기가 끝입니다. 하지만 만약에 3A 더하기 2A 이렇게 문자가 똑같으면 AA 똑같으면 요건 A가 3개, 요건 A가 2개니까 더해서 A가 5개, 5A가 된다.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고, 근데 여기서 조금 더 3A랑 4A 제곱 이렇게 A랑 A 제곱 이렇게 제곱이 다를 때, 차수가 다를 때는 이게 또 더하기가 안 됩니다. 여기가 끝이에요. 그래서 요 더하기 빼기를 할 때는 무조건 같은 종류여야만 더하기 빼기가 되는데, 그 같은 종류라는 거는 요 3x, 2x 이렇게 문자도 똑같아야 되고 제곱 이런 것도 똑같이 맞춰준 애들, x면 x, x 제곱이면 얘네끼리만 더하기가 된다는 겁니다. 여기는 3x, 2x 이게 x니까 딱 맞죠. 그러면 더해서 5x가 되고요. 요 숫자는 상수항은 상수끼리 5랑 8 더해서 13이다.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됩니다. 2학년 때 배울 것도 너무 똑같아서 요거만 알면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. 3x 더하기 2y 2x 더하기 5y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. 다를 거 있을까요? 없겠죠. 요것도 x는 x끼리 5x, y는 y끼리 7y 그냥 이렇게 더해주면 돼요. 너무너무 쉬워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되고요. 요렇게 한 7개 빠르게 살펴봤는데 요거만 알면 이제 2학년 1학기 1단원 수업 때 딱히 그렇게 어렵다 싶은 내용은 없을 겁니다.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봐요.